이라 그래서 또 사원절구라는 한편 또 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설명, 각 문장에 대한 설명, 낱글자에 대한 파자에까지를 전부 다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주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왜냐하면 더 이 카페가 있고 이전에 강의한 거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경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카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유튜브까지 해서, 그 유튜브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에 쉬운 강의 올려놓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그 주제별로 다 있습니다. 사사삼경 기본적으로 다 강의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 독서의 계절 그러면 언제예요? 독서의 계절? 선생님 가을에 독서할 수 있어요? 그 얼어 죽을 소리. 네, 맞아요. 농사짓기 바빠 죽어요. 그런데 저 출판사에서 뭐냐,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래요. 그 다시 말해서 뭐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농촌에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추수하느라 바빠서 책은커녕 지금 여기 지금 조금 이제 농사 끝났으니까 조금 나와서 계시죠. 아직도 할 일이 좀 쌓여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저 도이즈 놈들은, 도이즈 놈들이 합시다. 도이즈 놈들은 평상시에 이 회색 도시에 갇혔다가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놀러 나가기 바빠요. 서점에 책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립니다. 그죠? 책 판매율이 가장 떨어지는 때가 이때예요. 가을. 그러니까 뭐냐, 거기서 내가 그런 게, 가을은 독서의 계절.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아름다운 단풍 보러 산천경계 구경하러 다니기 바쁜데.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요. 공부는 원래 언제 한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농한기죠? 겨울 농한기만큼 이때 공부하기 딱 좋은 때였어요. 이런 거 다 놔두고 이제 그때 먹을 것도 여기다 비축도 해놨다. 따뜻한 구들장, 요새 구들장도 없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천지, 하늘천 따지 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최고로 좋은 때가 돼요. 그리고 또 1년 농사를 다 마무리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될까 해서 두루두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그런 생각 정리하는데 이 뜻글자만큼 좋은 게 없어요. 뜻글자는 이 속에 인류의 역사, 문화, 철학, 이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제대로 알면은요, 그야말로 해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이 뜨이는 것이죠. 어쨌든 나머지 다 하고, 자,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들입니다. 자, 그 농부들 했는데 농사농이라고 외웠어요. 그죠? 농사. 이건 뭐 굳이 안 배워서도 이 글자는 다 읽을 줄 알죠. 그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라고 표현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유학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혹시 읽어보면 고구려 때 고국천왕이라는 왕 밑에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그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한 말이에요. 그게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그죠? 그 치본언농이라는 말이죠. 천하. 농자는 천하에, 그죠? 천하지 대본이라, 가장 큰 근본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치본언농이라 천자문에서는 이렇게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농사 그랬습니다. 농사농이라는 뜻도 있고 뭐 두텁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8가지가 있는데 농용팔정이라 뭐 이렇게 해서 농자, 그때는 농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세인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거기 이제 일단 농사농자만 공부합시다. 농사가 뭐예요? 농사가 뭐지? 봄에는 뭐 하고, 봄에는 밭 갈아서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 주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그죠? 추수하고, 겨울에는 잘 갈무리해 둔다. 이게 농사라. 맞아요? 농사의 전 과정이죠. 그 전 과정을 하나로 딱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글자를 만드는데 농사의 일이 중요할까요? 농사의 때가 중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겨울에 지금 농사 짓는다고 밭 갈라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중요해요. 그러면 때가 이거 속에 있어요. 농사농자. 그런 글자를 좀 분석을 해야 되죠. 위에 있는 요 글자는 뭐예요? 요거는 구불곡자죠? 구불곡자는 뭐냐, 옛날에 혹시 옛날에 키라고 하는, 요즘에 키도 없죠. 다 저 기계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나무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굽혀가지고 키 요렇게 해서 구부려서 키나 바구니 만드는 거 있죠. 대나무를 얇게 점해서 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불곡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요러저러 구부려가면서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굽다, 굽이는 것이고 촘촘하게 해야 되니까 대단히 정성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곡진하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곡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다 한다 이 소리예요. 농사 짓는데 허리 한번 못 피죠. 그래 그걸 곡진하다. 허리 한번 못 피고 정말 열심히. 그래서 곡진하다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요? 대단히 정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정성자에도 뭐가 들어가요? 쌀미자가 들어가네요. 오, 이 글자들 공부할 거 참 재밌는. 쌀미자를 우리 정성성자 할 때 쌀미자를 이렇게 들어가죠. 자, 아까 벼화라 그랬습니다. 벼는 기본적으로 읽는 모든 곡식을 표현해요. 나머지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거 통째로 못 먹잖아요. 왕겹 벗겨야 되죠. 왕겹 벗기고 속에 있는 뭐도 벗겨야 돼요? 쌀겨도 벗겨야 되죠. 쌀겨까지 싹 다 벗겨내면 속에서 뭐야 반짝반짝 빛나죠. 자, 요렇게 남은 여기에 그죠? 여기 아까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이 쌀미가 그래서 쌀겨까지 이렇게 딱 벗겨나면 만약 햅쌀은 무슨 색깔이 들어요? 푸르스름한 색깔이 들어가죠. 푸르청이에요. 자, 이렇게 살이 그죠? 이렇게 그 반짝반짝 푸른색이 돌 때까지 도정하는 겁니다. 도정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지금이야 막 기계로 도로록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죠? 뭐 5분 도미, 7분 도미, 8분 도미, 9분 도미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은 옛날에 만약에 이 흰 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절구로 방아를 찧어야 됩니다. 이거 백미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얀 쌀, 그 쌀로는 조금 남아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쌀이기가 더 나오죠. 쌀이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알곡을 거두려면은 이거 힘도 잘 조절을 해야죠. 그래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스러움이라는 건 바로 농부의 정성이죠. 쌀 조금 더 이제 거기다 더 들어가면 도정하는, 그죠? 이거를 방아찧어서 밥하는 그 여자의 정성스러움까지도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아내의 정성, 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성성의 정입니다. 우리 정리한다라고 할 때 쌀을 깨끗하게 도정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곡진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정성까지를 다 포함이 돼요. 농사는 그러면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합니까? 마치는 게 중요합니까? 가을 거두는 거, 그가 중요해요. 뭐 어느 것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가을에 겨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봄에 심는 게 중요하지. 심는 때입니다. 그래 농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무슨 자인가요? 아까 공부했는데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해서 진수 있었죠? 진수열장이라.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주홍 진수열장이라. 열장 그러면은요. 자, 진 그러면 우리가 별 이름 진 그래요. 별지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예요? 때신이라고도 합니다. 아버님 생신 언제예요? 할 때는 생신이라 있죠. 때라 읽을 때는 신이 되고요. 별 이름으로 할 때는 진방이라 해서 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숙자는 잠잘 숙자죠. 집이죠. 저 연기통에 있는 그죠? 이 이른바 구들이 있는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일백백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는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집안에 들어갈 때는 밤에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숙자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숙박시설 가운데 제일 하치를 여인숙 그랬어요. 호텔은 막 뭐예요? 고급 거를 호텔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말을 이렇게 하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숙박시설 할 때 숙이에요. 잠잘 때는 숙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 군단이 있죠.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동쪽에 별자리 군단, 서쪽에 별자리 군단을 할 때는 별자리 수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별자리가 그죠?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다 베풀어져서 화살처럼 펼쳐져 있다는데 이 화살처럼 활공자에다 길게 끌어당긴 겁니다. 그냥 베풀장 그런데 어떻게 냐 활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공자 시위를 해서 최대한 쫙 길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저기 뭐야 그림 그려라 그러면 하늘 그려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냥 반절 딱 해서 이쪽은 뭐 풀 막 하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전체를 그냥 도화지 네모난가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늘 이렇게 되죠. 마치 활 이렇게 쭉 핀 거 같죠? 활 이렇게 피어서 한 거. 그래서 장이라 그냥 베풀어져 벌려져 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하늘에 요 하늘에 콩콩콩콩콩콩 있죠. 우리가 이쪽은 못 보잖아요. 그죠? 콩콩콩콩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전부 시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 할 때 진수열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뭐냐면 사수가 있죠. 사수에서 동서남북해서 그때는 별자리 수라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각항 저방 신미기 규름의 필자삼 에서 그 별자리 그 군단을 표현하기도 하고 군단입니다. 별자리 군단이 되고 그래서 신방입니다. 그죠? 떼신자에 신이 되고요. 별진자에 떼신. 그래서 근데 이 신이 때인데 언제가 되냐면 진방입니다. 진이 언제냐 이 소리예요. 진이 언제냐.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럼 진을 알려면은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주역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엔 주역 없이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자, 그래 우리가 하늘을 아까 하늘과 기본적인 땅이 있다 그랬죠. 하늘도 세야 되고 하늘에 해가 도는 것도 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에 하늘을 둥글다 그러죠. 하늘이 둥근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천재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거나 뭐 하는데 있죠. 천재들이 못 나와요. 아주 천재라는 건 독창적인 사람들이 안 나.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원을 보내요. 어렸을 때는 애들 무조건 뭐 하게 한다? 놀리세요. 공부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르치더라도 엄마랑 같이 놀면서 공부를 시키거나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아유 우리 애 그림 잘 그리니까 학원 보내야지. 그러면 걔는 있죠. 이른바 그림 창작에 대해서 완전히 젬병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 특수교육 하는 데서 선생님 뭐 이런 거 강의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뭐 실망해서 애들 그림을 쫙 붙여놨어요. 어쩌면은 별들을 다 했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이래요.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전부 다 그렇다고 아마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선생님 미쳤나 그럴 거예요. 별은 동그래요. 그죠? 하늘에 있는 저 우주 다 동그래요. 그냥 하도 작으니까 뭐예요? 점점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별자리 그린 거 전부 다가 천상열차 분야조도에 전부 다 점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별은 하늘의 별은 뭐냐 이렇게 가르쳐요 선생이. 애들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합니다. 뭐냐 하늘에 아무리 반짝반짝하는 모습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거 그리스 시대 때 누구의 별? 피타고라스. 제가 자꾸 잊어버려. 이거 서구 유럽에서 나온 별입니다. 그러면 자 중국 공산당 애들이 오성 깃발 이렇게 하죠. 자 북한 애들이 뭐 별 그림 하죠. 이거 전부 다가 얘네들은 몸은 이쪽에 있으면서 그저 이게 어마무시한 황하 문명권의 최고의 문명을 누렸으면서도 정신들은 다 어디로 경도됐다? 서구 유목문화의 그 하치의 문화에 경도돼가지고 이렇게 그린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그 청문회 역사가 있는데 이거예요. 애들 별들 이렇게 그리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후대 참 정직한 사람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 그죠? 별들 다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한참 눈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굴리잖아요. 그죠? 그거 요새 카메라로 조리개로 밤하늘에 별들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굴러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에요. 가장 정직한 화가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미 엉터리같이 그죠? 이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애들 그걸 가르친답니다. 가르치니 오늘 그런 학교에 가보면은 어디 학교 운동장 갔다 나 화장실 가느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보죠. 애들 그림들 옆에다 쫙 붙여놨죠. 어쩌면은 비슷해요. 비슷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정이 다른데. 그래서 요거 정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혹시 손주들 혹시라도 오면은 괜히 또 이렇게 갖다 보면 이 아버님은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아마 뭐라고 할 텐데 항상 우리가 그 생각들 이거 혁명적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하게 그냥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그 마음도 이미 어떻게 돼요? 다른 거에서 다 물들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때신자가 되는데 이게 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러면 하늘도, 자, 하늘은 둥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둥근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요? 다만 기하학적으로 둥글어야만이 이런 중력작용에 있어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다만 어쨌든 하늘을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둥글다 천원지방 그러죠.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어떻게 되다? 네모나다 해서 모방자가 이렇게 써요. 자, 둥글다. 둥근 것도 참 희한하네, 그죠? 원자에 보면은 자, 요렇게 들어가요. 밑에 조개패자죠. 옛날에 조개는 반짝반짝하는 조개, 자개. 이게 최고의 보배죠. 그래서 재화. 아까 보배 보호 하신 분이 있었죠. 보배 보호의 최고는 요거에 집안에 보물들 잔뜩이죠. 집안에 보물도 왕자인데 이건 원래 옥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릇, 질그릇입니다. 지금처럼 사기 그릇도 아니에요. 도자기 그릇인데 원래 자기, 그죠? 도기가 아니죠. 질그릇 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개패자죠. 재화예요. 재화. 화자도 그죠? 조개패 이렇게 들어가죠. 조개는 옛날에 이거 반짝반짝 먹고 나서 버렸더니 오 반짝반짝해서 이거 어떻게 돼요? 갈아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장식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조개 그다음에 캐서 속에 있는 알맹이들은 따내서 날려가지고 저 무사람들한테 그죠? 다 팔면서 그 이제 지가 이제 목걸이나 뭐 장식품으로 갖다 와 이쁘네요. 그거 뭐예요? 조개 껍질이랍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좀 얻읍시다. 그래서 갖다 줬겠죠. 처음에는 가공해서 줄 때는 아이 저 사람 기술 별로 안 해.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조개를 통째로 가져오라 그랬겠죠. 그럼 이거를 망태에다 담아서 칡능쿨에 망태에다 막 담아서 그 먼 길을 가면 어떻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겠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운반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반하려면 자 조개 껍데기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 뚫으면 되죠. 구멍 뚫어서 차곡차곡 하나 쫙 깨면은 흔들어서 깨질 일이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에다가 뭐예요? 구멍 뚫은 거죠. 조개 패자를 왜 이렇게 썼느냐? 조개 껍질이 있죠. 좌우 양쪽에 껍질이 있죠. 좌우 양쪽에 껍질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속에서 뭐예요? 속에 발 나오죠. 보드라운 살이 나가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쓴 게 이게 조개 패자입니다. 그죠? 조개 패자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요. 그래서 자 하늘에 천하에 하늘에는 둥근 거는 해하고 달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둥근 여기다 둥글게 구멍 뚫었죠. 자 둥근 것도 둥글고 네모도 네모. 뜻글자에는 동그라미라고 쓴 글자 없습니다. 한문으로 쓰면서요. 자 없고 그래서 조개 패자에 둥글 원자예요. 우리 인원 할 때 이렇게도 쓰죠. 그냥 둥글 원이고도 하고요. 하나가 둥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로 다 꿰었죠. 이것도 둥글죠. 에올리자. 그래서 밖에다 에올리자 써서 둥글원 이렇게도 씁니다. 하늘이 이렇게 둥글대요. 둥근지 안 둥근지는 몰라요. 다만 자 우리가 하늘을 둥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색이 생긴지는 몰라요. 아주 무한대기 때문에요. 자 근데 하늘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죠. 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저 땅끝에 나하고 딱 있는 저 땅끝에서 해가 뜹니다. 점점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남중하는 것이죠. 하늘 꼭대기 갔다 우리가 볼 땐 이렇게 가죠. 이게 해가 지나간 자리죠. 달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해가 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뜨든가요? 아니죠. 어떻게 돼? 다음날 여기서 뜨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잠자는 사이에 얘는 어떻게 된다? 땅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른바 1월에 운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둥근 모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그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은 뭐다? 둥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둥근 것도 글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간들이 보는 둥근 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봐요. 해는 이렇게 되죠. 해는 이렇게 되고 달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글자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거의 기본적인 체가 되니까 네모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주역의 그 궤, 태극기의 궤의 뜻이 양보호가 되고 이건 음보호가 되죠. 하늘은 양이 되고 해는 그 양 중에 양이죠. 그래서 양보 하나를 착 들어간 겁니다. 달은 양이긴 한 양인데 달은 또 뜨고 지고 하죠. 그래서 초생달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음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자를 요렇게 요 음을 겹쳐서 요렇게 쓴 걸 뿐입니다. 그래서 양의 정화, 음의 정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은 이거 둥글다라고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이렇게 해가 떠서 자 우리가 자 이제 방향도 여기서 공부 이것까지는 오늘 하셔야 될 겁니다. 방향을 자 우리가 좌동무소 그러죠. 제사 지낼 때 좌동 항상 나 기준으로 보면 돼요. 내가 얘를 볼 때 이거 왼쪽이죠. 그 다음에 이런 쪽은 뭐예요? 서쪽이죠. 좌동 우서죠. 그죠? 그러면 요 위는 뭐가 돼요? 위는 상이죠. 위는 산은 뭐 어디예요? 남이죠. 해가 남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쪽입니다. 그럼 아래쪽은 뭐가 돼요? 하는 북쪽이 되죠. 자, 내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항상 집들 북향이에요? 동향이에요? 서양이에요? 제일 좋은 집이 무슨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서 남향집이죠. 남향이죠. 남쪽을 향한다예요.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등지는 쪽이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등지고 있는 상이에요. 여기다 육달월자만 하나 딱 붙이면 뭐예요? 등배자잖아요. 그죠? 북쪽은 뭐 하는 곳이다? 등지는 곳입니다. 농경문화에서는 바로 남향, 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농경문화는 뭐 한다?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준비해서 일하러 나가죠. 나가서 이렇게 해가 뜰 때쯤 되면 집으로 들어오죠. 그 우리는 저녁이 있는 편안한 삶이죠. 이게 농경문화예요. 그래서 달아달아 맑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해서 김추자강 1년 12달 달 노래도 쫙 불렀잖아요. 그죠? 얼마나 낭만적인 달이에요. 근데 서양 애들은 유목문화의 달은 무슨 달이에요? 유목문화의 달 블루문. 블루래요. 블루가 푸른 달이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블루문. 우울한 달이에요. 우울한 달. 우리 블루먼데이 푸르다라 멍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죠? 멍들었다. 블루먼데이 우울한 일요일날 시컷 놀고서는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아우 우울해. 그러니까 블루먼데이 이렇게 표현하죠. 블루문 그래요. 달이 왜 우울해요? 왜? 우리는 낭만적인 달이에요. 우리 이태백이 놀던 달이 되고요. 저녁이 되면 다 들어와서 일 다 끝내고 아 여보 그 막걸리 하라고 저기 뭐야 안주 좀 줘 하고 그 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노는 달입니다. 그죠? 우리 노는데 얘네들은 유목문화는 어떤 거냐? 지금하고 다르지.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철학이 완성된 큰 먼 옛날로 가시면 돼요. 유목문화는 늘 소나 양이나 끌고 뭐 있는 데로 가요? 풀 있는 데로 다녀요. 풀 있는 데로 다니고 다 먹으면 또 저쪽으로 옮기고 옮기는데 언제 집으로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집으로 갈 때는 겨울 때쯤이나 한 번 정도 들립니다. 그죠? 이때까지 늘 밖에서 생활하죠. 자, 지금부터 서양 문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린 그거보다 후졌다 그러는데 이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서양 애들은 진짜 후졌더라. 저 코로나가 왜 저렇게 몇만 명 가느냐? 이거 지금 여기서 대답 다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쫙 해서 들어가서 쉬면서 뭐예요? 아, 밝게 그죠? 우물가에 가서 자서서 세수하고 발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 옷 싹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가죠. 밖에서 일하던 걸 밖에다 다 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녁밥 먹고 때 되면 뭐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이불 펴고 하얀 호청으로 한번 이불 쫙 깔고 잡니다. 그래서 편안한 밤이 있죠. 그런데 서양 애들은 다 그 몰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그래서 어느 곳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두워지면 방향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방향 표시가 되는 뭐를 가지고 그냥 북극성을 가지고 표대로 삼습니다. 북극성을 가지고 표대로 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축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라고 하는 건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이 되니까 이쪽은 뭐가 돼요? 네, 남쪽이 되죠. 이쪽은 뭐가 돼요? 동쪽이 되죠. 이쪽은 뭐가 돼요? 서쪽이 되죠. 그럼 요 방향하고 같아요? 달라요? 얼핏 보면은 다르죠. 뒤집어지고 엎어져 있죠. 그런데 실은 뭐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졌지만 똑같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 아까 이여령 박사 이렇게 대단한 천재라는데 이분들은 뭐만 보느냐? 요것만 봐요. 좌우 옆만 볼 줄 알지 아래 위를 못 봐요.
야,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홍동백서 같은 엉터리 같은 소리 아니야 이 소리예요. 위가 바뀐 걸 못 봐요. 못 보고 이걸 보면서 우리 거는 뭐다?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아까 개화라는 말이 있었죠. 아이 그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다 틀렸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배우죠. 모든 관공서에서 지도를 한 데는 북쪽을 위로 둡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다만 얘네들은 북쪽을 위로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밤에 계속 그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왜냐면 뭐 저 양떼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거기다 정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날 어느 쪽으로 갈 건지도 정해야 되는데 밤에 그래서 양을 놓고 나 자야 되죠. 대강 천막 치고 자야 돼요. 잠 와요.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요? 저 양치기 하는 지키는 뭐야 개도 사방에다 저 두루두루 두면서 양을 지키라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깨갱 소리 나죠. 웬 먹을거리. 늑대, 여우, 뭐 범들 와가지고 뭐예요? 어휴 좋은 먹잇거리에서 이거 먹습니다. 잠이 와요. 내 재산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인데 끔찍하죠. 그 밤에 잘 때 천막 안에서 신발 벗고 자요? 못 자요? 신발 못 벗고 자죠. 벌떡 일어나서 바로가 쫓아나야 되니까 그냥 활이라도 쏘고 해가지고 돌멩이에 터져서 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가는 순간에 뭘 보겠어요? 그날은 보름달이든 휘영청 달밤이든 밤입니다. 뭘 보겠어요? 옆에 목에서 피를 질질질 흘려가면서 저 끌려가는데 양을 볼 것이요. 그죠? 끔찍하죠? 그 다음에 저기서는 눈이 그냥 번쩍번쩍 불빛 나는 짐승들이 사방팔방에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밤이에요. 달 떴으면 그 달이 왼수 같겠죠? 우울해요. 차라리 달 없는 밤이 좋죠. 달 없는 밤이 참 좋습니다. 왜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어쨌든 그런데 밤에 계속 비명소리 들어야 돼요. 어차피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는 짐승들 먹이라고 아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비명소리에 그 피 흘려가는 소리, 아침이면 또 피 짜고 있는 거 보면서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귀신이 나와요? 드라큘라. 그죠? 목 꽉 잡고 이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서 괴기 영화들을 잘 만듭니다. 우리 괴기 영화 못 만들어요. 우리 귀신 영화는 기껏해야 뭐 돼요? 그냥 아이고 억울해서 죽은 그저 처녀 귀신들 원님한테 하소연하면 그래 알았다 풀어주면 귀신 싹 다 없어집니다. 우리 무서운 사람 없어요. 얘네들은 진짜 무서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피 흘리는 역사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의 적이라 그러면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응징하고 없애야 돼요. 그게 정복자들이잖아요. 그죠? 농경문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요 문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게 기본이죠. 이 아라비아 문자나 이거는 일자는 요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일자는 요걸 기준으로 하죠. 요거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동남서북입니다. 해가 남중하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요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루의 해의 운행은 해가 떠서 지는 것이죠. 해가 떠서 지고 남중에다가 그죠? 남중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 천간, 저는 지방은 방자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하늘의 천간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 천도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남중에다가 하는 요걸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천간 그럽니다. 하늘의 간은 자 일은 하늘이죠. 하늘은 우리 머리를 다 덮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 그죠? 하늘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양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하늘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천간입니다.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주장한다라는 주장할 간자예요. 주장할 간자.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뭐예요? 상대방 윽박지르기까지. 그래서 범간한다라는 의미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해가 한 바퀴 떠서 그 다음날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1년도 이렇게 되죠. 1년의 때가 이렇게 됩니다. 1년 이렇게 돌 동안에 그런데 농사는 풀 있는 대로 다니는 사람들은 굳이 정확한 때가 필요 없죠. 정확한 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때는 필요 없고 다만 대략 있는 데만 돌아다니면 돼요.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면 정확한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의 운행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춘분할 때 아니면 입춘할 때까지 대체로 며칠이에요? 어때 365.24 얼마인데 우리 그냥 옛날에 요임금 방식으로 하는 얼마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죠?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366일이죠. 해는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해 뜨는 거 보고 오늘 며칠인지 알아요?
모르죠. 어제 그저께가 소설이었는데 몰라요. 그러면은 뭘 보고 날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옛날에 뭐 종이가 있어서 달력을 만들어줘 백성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어떡합니까? 아까 치보노는 그랬죠? 정치라고 하는 건 농사에 근본한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잘 짓도록 여러 가지 연구해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때도 볼 줄 알게 만들어야 돼요. 때를 볼 줄 아는 거. 때를 어떻게 보느냐? 때시자. 날일자죠? 해가 뜨고 1월이죠.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 무슨 글자예요? 네? 이거 무슨 글자라고요? 아니 이 글자. 절사.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이게 절사보다 더 우리 절은 한나라 때 들어온 거예요. 기원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글자들 만들어져 가진 기원전 3000년 전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들이에요. 그때 절 없어요. 이쪽에 황업문건에는. 제가 여기다 글자 몇 개 쓸게요. 그러면 자, 이 글자는 아시나요? 자, 이 글자 아시나요? 아, 저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아시나요? 이 글자 아시나요? 이거 뭐예요? 내시 할 때 시죠. 내시 할 때 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때 시의 시죠. 이건 뭐예요? 시를 읽는 밤. 시가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시죠. 이건 뭐예요? 마음 심자네가 믿을 시자입니다. 마음 있는 거. 얘를 믿는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거 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건 뭐냐? 그럼 이것도 분해해 보면 되면 흑토자죠. 흑토자에다가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뭐냐? 이거 알죠? 아이 촌인데 1촌인데 1촌만 알아요? 촌지가 있는데 촌지는 뭐예요? 아 요새는 참 촌지 참 모르겠구나. 촌지 작은 뜻이라는 뜻이죠. 1촌의 뜻. 옛날에 선생한테 돈 좀 주면서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촌지 써놓죠. 실은 작은 뜻이 아니죠. 돈을 요만큼 넣어주고 많이 봐주세요 하는 참 나쁜 부모들 참 많은데 이래요. 촌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보통 헤아린다 라는 뜻입니다. 헤아린다 마디촌 그러죠. 왜냐? 자 항상 모든 건 우리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왼손을 쫙 들으면은 자 손목이 있죠. 손목 금이 있죠. 이렇게 손목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쭉 내려가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뭐냐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딱 내려가서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요 글자처럼 내가 손목이 되고 이쪽 새끼손가락 이쪽에 되고 앞쪽에 있는 손목에 한 마디쯤 내려가서 딱 눌러보세요. 어때요? 뭐 없어요? 없으면 사람 아닌데. 여기쯤에 딱 눌러보면 통통통통 뭐 튀죠? 맥이 뛰죠? 이걸 한방에서 촌구맥이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헤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디촌이 되고 헤아릴 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흙을 헤아리는 것이죠. 흙이라고 하는 건 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땅을 그죠? 지방의 땅들을 두루두루 헤아려 가지고 농지를 다 분할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줘요. 정치하는 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관청이 하는 거죠. 국가의 관. 그래서 이 글자의 본뜻이 관청시예요. 오늘부터 절사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 관청시 하셔야 돼요. 관청시. 그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건 내시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문화시중 그러면은 오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중하는 것이죠. 왜냐? 거기서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항상 뭐를 잡아야 돼요? 중도로서 해야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관청에서 농사 그 땅만 나눠주고 농사 잘 지으라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야 되죠. 그 교육을 시키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가을에 추수할 때 봄에 농번기 때 무슨 수로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무지렁이 백성으로 살아라고 너희들 일만 하고 살아라면 그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뭘로라도? 말로라도. 그래서 자, 다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인륜법도도 지켜가면서 그죠? 가족 공동체의 이런 도덕적 개념도 입도록 하려면 말로 가르쳐야 되죠. 그것도 길게 얘기하면 또 아유 바쁜데 생각하기 지금 바빠 죽겠는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생각해요. 그죠? 자연스럽게 뭐에다 붙이면 돼요? 노래에다 붙이면 돼요. 노랫말이죠. 시예요. 그래서 옛날 위정자들이 그저 성인군주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시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 이제 백성들이 시도 지을 줄 알고 하다가 저것들이 정치 잘못하다. 그럼 백성들이 또 뭐예요? 거꾸로 그저 노래에서 읍조리죠. 저 나쁜 놈들 해가면서 욕합니다. 이제 풍자시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자, 이 민심을 알려면 옛날에 돌아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행가를 좀 알면 돼요. 근데 오늘날 유행가들 다 보면 대단히 음란하죠. 남녀 상열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좀 그렇더라 이게 되죠. 자, 그러한 관청이 하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믿게 되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 관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땅만 분배해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만 분배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도록 뭘 해줘야 돼요? 때도 알려줘야 되죠. 지금이 씨 뿌릴 때다. 아니 지금 빨리 거둬야 될 때다. 배추 뽑아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 시자예요. 다 이걸 누가 관장을 하느냐?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이다 그러면 누가요? 황제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 문화, 이런 유구한 농경문화인 황하문명권의 으뜸이 되는 저 중국이 공산당이 되면서 아까 별을 뭘로 했다? 오각행별 그랬죠? 자기 정신이 어디로 갔어요? 정신머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이 표준시는 어디에? 옛날에 표준시는 낙양이에요. 오늘날 낙양, 그죠? 서경인데 지금의 표준시는 어디예요? 영국의 저 조그만 섬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세계 표준시 세계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전에 황하문명권입니다. 낙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 표준시를 쭉 정했습니다. 앞선 시대는 또 왕조가 바뀌면 조금 달라지죠. 다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농사는 바로 요때가 되는데, 자, 이때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하늘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해가 뜨는 걸 가지고 오늘 날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밤하늘에 뭘 본다? 달이 매일매일 모양 바뀌죠. 달 잘 보니까 보세요. 오늘 달 뜨면은, 달 보고 오늘 며칠인지 알죠? 음력 매돌 며칠이라. 알아요? 몰라요? 어르신 몰라요? 오늘부터는 이제 공부하면은 달 모양 보고 집에 음력 달력 있죠? 양력 음력 같이 있어서 항상 그 비교해보면은 정확하게 오늘 며칠쯤 되겠구나. 옛날 생일 며칠 나오면 그럼 언제쯤 되면 뭐다 다 나옵니다. 옛날에 글자는 몰라도요. 그 때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시아버지 생일, 남편 생일, 시동생 생일 다 체크합니다. 다 전부 다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자, 해가 아까 했죠. 해가 1년 360 돌 동안에 달은 29일 30일 달이죠. 얘도 29점 얼마예요. 백성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저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소월 대월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1년에 해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달은 몇 번 차고 지나요? 12번이죠. 그래서 1년 뭐라 그래요? 자, 1년 이거죠. 12달 그러죠. 달이죠. 달은 달월이에요. 1년 12달이에요. 그런데 달은 이렇게 해서 29일 반절, 30일 반절이니까 달이 12번 돌면서 해하고 똑같이 가는데 얘는 354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요 차이가 대략 1년이면 12일 나죠? 3년이면 36일에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5년에서 그래서 윤달을 두는 방법이에요.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8년에 세 번 쌓이고 쌓이니까 19세 7윤법에서 이른바 윤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날 윤자죠. 그래서 윤법이 발달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달만 보고 지금이 언제다라고 되는데 근데 윤달을 뒀더니 문제가 좀 생기죠. 윤4월, 윤3월 뒀더니 그 농사를 3월 며칠에 씨뿌리라는 소리야. 윤매들 어찌 하라. 윤달을 가끔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태양력이라 그러고요. 순양력이 되고 이건 태음력이 되겠죠. 이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해야죠. 약간 관정.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윤달을 두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농사 때를 지금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24절기를 두면 돼요. 24절기는 360에서 대략 15일에서 16일 이렇게만 맞추면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24 마디 절자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농사 때하고 딱 맞습니다. 24절기를 공부하려면 자,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개가 나오고요. 그럼 1년 10개가 되는 동안에 달은 어떻게 되냐? 12번이죠. 여기서부터 자, 축, 인. 자, 이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거기 그림은 다 그려놨으니까 남쪽에 이 자축인, 묘, 여기서 진 나오네요. 그죠?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월 그러죠. 자월이면 자월은 음력, 자 이때가 11월입니다. 12월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12월. 그 다음에 인월 그러면 1월 정월이죠. 1월이라 하지 않고 정월하는 게 뭐예요? 1년의 첫 시작이죠. 모든 시작을 바르게 해야 삐뚤어지지 않죠. 그래서 정월 그럽니다. 그래서 정월. 그 다음에 미월이면은 음력 2월이죠. 3월이죠. 3월 삼진날 그러죠. 3월 삼진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3월, 4월은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음력 8월. 유 그러면은 자, 서방 선역 서자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술월, 해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지금이 이미 음력 10월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방송에서는 단풍이 있다고 해서 가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초겨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념도 없죠. 자, 그래서 농사는 바로 농사는 마치는 게 중요해. 시작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죠? 음력 3월이죠. 그래서 3월입니다. 농사의 시작은 음력 3월인데 3월에 뭐 못하고 허리 한번 못 피고 허리 한번 못 피면서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예요. 그래서 농사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시작 때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고 너농이니 무자가세계라 신고 거두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힘쓸 무자도 한번 볼까요? 뭐 하는데 힘썼는지. 옛날에는 고기도 내가 직접 잡아 먹어야 되죠. 가축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가끔 사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창모자가 있죠. 창모자가 있고 옆에 있는 칠복자입니다. 막대기로 또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힘써야 되죠. 이게 힘쓸 무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또 그 다음에 곡식이 있으면 또 장대로 털고 하는 거 다 힘쓰는 일들이죠. 자가 되고 가색. 심을 가자죠. 거둘색자 이렇게 됩니다. 심을 가자면 벼와자죠. 씨앗을 잘 심어가지고 자 뭐 키우듯이에요. 내 자식 새끼 키우듯이죠. 자식 새끼 키우듯이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것이 바로 심을 가자가 되고요. 색자 옆에는 그 곡식을 자 이제 창고 름자입니다. 이게 창고인데요. 무슨 창고인 줄 혹시 아세요? 자, 잘 보면은 여기에 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를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올레자. 올레자는 원래 뭐냐면 요 밑에 보면 전역석자를 이렇게 씁니다. 무슨 글자예요 이거? 보리맥자죠. 보리맥은 가을에, 그죠? 농사 다그나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 속에 땅 속에서 잠자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이 나죠. 그죠? 싹이 나서 언제 거두냐면은 여름에 장마 직전에 거두죠. 장마 직전에 거두었는데, 그냥 보관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다 썩어서 어떻게 둬야 돼요? 환풍 잘 되는 데에 되죠. 그래서 자, 이 창고는 뭐냐면은 돌레자 환풍이 잘 구멍 뚫린 데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 때 여기 가야구분이 있는데 가보면은 창고 가운데에서 뜬 창고 있죠. 창고 위에다 구멍 뚫어 놓고 밑에 이렇게 다리 놓고 이런 창고를 두죠. 그래서 소통이 밑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창고 름자는 보리, 여름날 보리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둔 곡식들은 창고에다 둔다. 그래서 거둘색이에요. 그래서 가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지금 공부한 것이 일단 지지부터 알아듣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랬는데 자, 농부들한테 지금이 자월이라 알아들어요? 축월이라 이거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돼지 아니 이거 돼지에다 제가 기회생이니까 돼지띠라 이거 외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농부들한테 가장 친숙하게 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뭘 갖다 집어넣는다? 동물을 여기다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쥐라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를 아들자 근데 쥐자라 그래요.
얘가 쥐예요. 진짜도 거짓말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쥐 서자는요 요렇게 씁니다. 이게 쥐서예요. 얘가 쥐는 구멍으로 그저 꼬리 이렇게 막 다니까 쥐인데 왜 그러면 여기다 자월에 아들 자자가 되고 스승 자자가 되고 자 마칠 요자에다가 하고니까 내 아들이 되고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비로소 아니까 스승 자자도 되고 또 다 마치고 또 하나 내가 새로 나니까 씨앗자도 되죠. 오미자 이럴 때 자자 쓰는 거 씨앗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시 밤 11시부터 12시 이렇게 되는데 왜 쥐를 썼느냐 이 소리예요. 쥐도 알아야 돼요. 이 공부 제대로 하면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하려고 제가 쥐를 잡아서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공부하다 보면요 그동안 안 보인 것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쥐는 발가락이 앞에 있는 발가락 뒤에 있는 발가락 수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르겠죠 하고 대답은 하면 맞을 겁니다. 발가락이 달라요. 쥐 한 번도 안 보셨죠? 잡아가지고 발가락 한번 보세요. 쥐약 먹고 딱 뒤로 엎어놓고 제가 쥐는 못 봤고 옛날에 도봉산 쪽에 가다가 마침 쥐하고 비슷한 쥐가 있죠. 다람쥐인가? 그놈의 한 마리 두더지가 한 마리 죽어있더라. 걔도 쥐니까 어쨌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 하나 두고 딱 엎어버렸죠.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썩진 않았으니까 딱 봤더니 그 똑같거든. 같은 쥐가니까 앞발가락은 4개입니다. 2개 이렇게 4개가 되고 뒷발가락은 5개예요. 그럼 숫자가 짝수는 음이 되고 홀수 1, 3, 5, 7, 9는 양이 돼요. 그죠? 먼저 여기죠. 쥐가 이렇게 기어나가는데 음이 이쪽이 먼저죠. 밤 11시부터 새벽 이건 새날이 되니까. 그래서 앞발 4개, 뒷발 5개. 그래서 음양을 동시에 갖고 있는 쥐. 그래서 더군다나 쥐는 언제 놀아요? 밤에 돌아다니죠. 그래서 여기다 쥐라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무지렁이 아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래 그거 쥐띠야. 그날 쥐다리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외우게 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위정자들은 이 농경 황하문명권의 그 위정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왜냐면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정사의 가장 으뜸으로 봤고 백성들의 삶을 두터이 하는 거 후생이죠. 농사라는 게 후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두터이 해주는 거 그리고 또 모든 쓰임을 다 이롭게 하는 거. 우리 이용후생 그러잖아요. 그죠? 쓰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을 가지고 이것만 잘 보고도 달만 보고도 뭐예요? 때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이용후생 그 다음에 아까 바르게 하는 거 덕을 바르게 하는 거 이거를 정치인들의 위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냐? 3,000년 전 얘기예요. 요순이가 3,000년,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기록들이 서경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농사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음력 3월달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맞춰서 자, 십자로 해서 자월이다 그러면 자방이라 그러면 뭐가 되면 정북방이죠. 묘방 그러면 정동방이 되고요. 오방 그러면 정남방, 유방 그러면 정서방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적어도 좀 잘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런 데 여기다가 천간 집어넣고요. 그리고 24절기 들어갈 거고 이 의미까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그림들이 나머지 한자들은 어려우니까 보시고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시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맨 몇 페이지냐면은 15쪽에 보면은 천간지지 그러니까 10간 12지 그 다음에 24절기 그 다음에 오행 수목 이거 몽땅 다 들어간 그림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나노입자 그 가리키는 그 대학 교수님께서 공부 다 이제 퇴직을 하시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거든요. 이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맨날 학생들한테 그려오라 했는데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그 해가지고 이렇게 싹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글자가 작기는 한데 크게 좀 둬야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하시면은 왜냐하면 땅에는 모든 물건들이 나타나죠. 드러나 보이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천간도 이 속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여기 지금까지 한 거 물어보실 내용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들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야 돼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낯설어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뜻글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글자들이에요. 네, 이걸 모르고 그냥 공부들을 쉽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일찌감치 저기 뭐예요.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그 유학 가가지고서는 공부하고 들어와서 우리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하고 뭐가 안 되냐. 그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 공부들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말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지금 잃은 사회가 돼버리죠. 그래서 개념 정립이 바로 뭐가 되냐. 우리 철학을 바로 세우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속에 아마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